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허리 디스크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맥켄지 운동과 복압 조절 운동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켄지 운동은 대표적으로 신전 동작이라든지 굴곡 동작 등 환자가 반복했을 때 환자의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동작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척추의 움직임을 통해서 디스크 주변의 압력을 변화시키고 혈류량을 늘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크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원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맥켄지 운동의 첫 번째 단점으로 이어지는데요. 맥켄지 운동은 체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스켈레톤 모형에서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오른쪽 뒤쪽으로 튀어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간 경우에 맥켄지 신전 동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스켈레톤 모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단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단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척추에 신전 동작을 하든 굴곡 동작을 하든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은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디스크는 오른쪽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맥켄지 운동은 뒤쪽으로 튀어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일률적인 처방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요추전만이 심한 분들 혹은 디스크가 많이 터진 분들에게는 이런 맥켄지 운동이 오히려 좋지 않고, 그리고 맥켄지 운동을 잘못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디스크가 튀어나간 부위가 정상 범위에서 한 0.5cm 정도 바깥쪽으로 튀어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신전 동작을 했을 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튀어나가서 한 1cm 정도 튀어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신전 동작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칠 때 오히려 그 튀어나간 디스크가 찝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신경과 가깝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작을 잘못했을 때는 증상이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척추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후관절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전 동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단점에서 언급했던 요추전만이 심하신 분들이 특히 이런 이제 후관절 쪽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런 신전 동작을 계속 하면서 이런 문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맥켄지 운동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다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 복압 조절 운동입니다. 자, 복압 조절 운동은 보시다시피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과 코어만을 사용해서 복압을 조금씩 잡아주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척추가 디스크를 위아래에서 누르는 압력이 강한 상태를 파지티브 프레셔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척추 사이가 살짝 벌어지면서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를 네거티브 프레셔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 프레셔보다는 네거티브 프레셔가 디스크 건강에는 조금 더 좋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이 복압 조절 운동의 핵심은 할 수 있는 선에서 복압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압을 높이게 되면 복부 안의 공간이 위아래로 길어집니다. 복부 안의 공간이 위아래로 길어진다는 것은 척추 사이사이의 공간도 조금씩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압 조절 운동을 통해서 복압을 높여 나가게 되면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파지티브 프레셔에서 네거티브 프레셔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지티브 프레셔에서 네거티브 프레셔로 압력의 변화가 생길 때는 디스크 내 압력이 일시적으로 주변에 있는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영양분이라든지 혹은 튀어나간 수액도 다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네거티브 프레셔를 사용하게 되면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맥켄지 운동에 비해서도 훨씬 손쉽게 압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코어와 횡격막 등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액티브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맥켄지 운동의 첫 번째 장점이 더 손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움직임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맥켄지 운동처럼 뭔가 잘못했을 때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는 거죠. 맥켄지 운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떤 체형을 갖고 계시든, 디스크가 얼마나 많이 터졌든, 아니면 디스크가 터진 위치가 뭐 앞이든 뒤든 옆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디스크 환자분이라면 급성기에 어느 정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움직임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호흡과 코어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데에 신경을 쏟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잘못되는 느낌만 들더라도 그것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상체가 들린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아파가지고 확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디스크에 어떤 문제가 더 커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복압 조절 운동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코어의 약화, 그리고 복압의 저하,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부터 조금씩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맥켄지 운동 같은 경우는 코어나 복압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디스크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운동이고요. 복압 조절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코어와 복압을 사용하면서 이 디스크를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재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중에도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복압 조절 운동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복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 척추 자체가 뒤쪽으로 많이 밀리면서 디스크도 함께 같이 뒤쪽으로 밀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분들은 복압을 처음부터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코어 근육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복압을 조절하는 것도 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운동을 처음부터 이렇게 척추가 세워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척추가 눕혀진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중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디스크를 눌러주기 때문에 아무리 복압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충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렇게 장점이 많고 유일하게 있는 단점도 맥켄지 운동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맥켄지 운동 대신 이 복압 조절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